대장동 범죄 수익 99.9% 언닉했다. 이재명 덕분에. 이재명 덕분에. 야, 이 참 땅을 칠 일이죠. 이게 그 대장동 그 개발이 그 민간업자들에게 막 몰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 쪽에서는 거기서 이 대가를 이제 그 약속받는, 그래서 뭐 427억 저수지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이재명이 이 대선에 나왔을 때 2022년에 호남에 조직 만든다고 20억을 요구를 했죠. 김용이 20억을 요구를 해서 뭐 8억 얼마까지 주고 그 하다가 이제 사달이 나서 멈췄는데, 실제로 그대로 했으면은 400억까지 다 빼 쓰려고 했었겠죠. 뭐 428억 저수지가 사실이라면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의 공생 관계가 있는 이재명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사이인데, 그 이제 의혹이 있는 그 사이인데,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이 거의 돈을 환수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법 해석 가지고 그렇게 1심 선고가 나왔으면 당연히 2심에 가가지고 다시 검사들이 그 항소를 해서 그것을 좀 따져야 되는 거죠. 따져서 새로운 증거들을 갖고 가서 해서 이 사람들의 돈을 그 범죄 수익을 다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권 차원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막으니까 이 김만배, 나무, 이 사람은 완전 돈방석에 앉아버린 거죠. 수천억씩. 그런데 이 돈들을 지금 여기저기다가 막 그 감춰놨는데, 이거를 이 성남시 차원에서, 성남시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성남시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그 돌려받으려고 그 환수를, 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는 전부 깡통 계좌였다. 깡통 계좌였다는 겁니다. 예, 지금 대장동 범죄 수익의 99.9%가 언력했다. 자, 이재명 덕분에. 이 성남시가 오늘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 가압류를 한 계좌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였다. 민간업자들이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이 이제 4,449억 원이죠. 엄청나죠. 그런데 이 가압류를 한 계좌 잔액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4억 7천만 원만 남았다. 4,400억 중에서 4억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는 99.9%는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가 보기엔 사라졌지만은 그 민간업자들은 어디다 다 감춰놓은 거죠. 여기저기 다 감춰놓은 거죠. 성남시가 그때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니까 작년 12월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그 다음에 유동규 씨. 유동규 씨는 이제 도시공사 소속이지만 어쨌든 같이 공범으로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14건을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 계좌를 가압류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서 성남시에 돌려줘.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가압류를 이 법원 신청을 했는데 14건 5,579억 원을 이제 가압류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 이제 확보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성남시에 그래, 정권 전부 다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제 가압류를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 그 해당 계좌들을 들춰봐야죠. 계좌들을 열어보니까 잔고가 수만 원, 몇만 원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몇 천만 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들이었다.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계좌를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 쓸 때, 안 쓰고 그거 오랫동안 안 쓰는 계좌, 그게 보면 몇만 원씩 남아있는 게 있죠. 몇 천억을 집어넣어 놨는데 지금 보니까 몇만 원씩 다 남아있는 것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만배 씨의 하천대유 그 계좌, 가장 큰 거죠. 하천대유 계좌에 2,700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2,700억 원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청구를 했는데, 아니 그거 막상 계좌 열어보니까 7만 원이 있더랍니다. 7만 원. 다 빼서 어디로 다 돌려놓은 거죠. 저 스프링이라는 그 계좌 1,000억 원을 청구했는데 5만 원 남아있더라. 남욱도 마찬가지. 남욱 회사 NSJ 홀딩스라고 하셨죠. 그 계좌에 300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보존을 해놔야 된다고.
근데 열어보니까는 300억 원은 그냥 4,800만 원 남아있고, JS1회라는데 40억 원 청구했는데, 계좌는 4억 원. 여기는 그래도 많이 남아있네. 10분의 1은 남아있네.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없어졌고, 대장동 업자들이 볼 때는 빼돌려 놓은 거죠. 성남시가 이런 상황은 검찰이 추징 보정을 집행하기 전에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 범죄 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한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역을, 그 흐름 내역을 그 성남시하고 공유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이게 다 깡통 계좌였던 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깡통 계좌였다는 걸 자기들이 다 이제 수사를 해서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항소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수사를 해야죠. 왜 이게 깡통 계좌로 남겨놓고 그러면 다른데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뭐 자기들이 수사할 건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러면은 이 항소를 해서 돈을 환수 받아야 된다는, 항소를 해서 돈을 환수를 받기 위한 그런 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그냥 항소를 포기해버렸다. 검찰 자체 스스로 포기했습니까?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위에 이제 이재명 쪽에 다 그쪽 통해서 이제 항소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국정조사를 하자. 그 지금 이야기하다가 또 이것도 허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송원석 원내 지도부도 이거 뭐 국정조사 그때 뭐 조사 요구서 제출을 하고 나서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보지도 않는 건지. 물론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하면은 못 하는 거죠. 다수당이니까는. 그러면 국민에게 또 알려야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이게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다른 이슈가 생기면은 이걸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깡통 계좌로 수천억 빼돌려 놓고 깡통 계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수정 범죄 수익 4,449억 원 가운데 99.9%는 사라졌고 남아있는 돈은 고작 4억 7천만 원이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의 몸통이 존재한다. 몸통, 이재명이죠. 권력의 정점이 침묵했고 사실상의 방패가 돼버렸다. 방패가 돼줬다, 아예. 권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돈방석이었는데 방패가 다 돼줬다. 수천억 원이 사라지는 과정을 방조한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도록 다 했다는 것이죠. 이재명 덕분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덕분에 하는 것도 생각나는 지금 현안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해훈. 이해훈은 오늘도 막 여러 가지 논란들을 쏟아졌습니다. 쏟아져서 아마 제가 그때 이재명이 중국에 있을 때 막 토건하는 녹음 파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재명이 귀국하면은 바로 지명 철회를 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관측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그 정도의 끄떡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해훈이 지금 엄청난 비난을 막 받고 있는데 지금 좌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거 원래 우파 사람 아니야? 우파에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뭐 국회의원 5번이나 출마시켜놓고 그거 우리 책임 아니지? 그렇게 그 사람이 부도덕하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고 무슨 뭐 청약을 하는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위장 미혼 이거 전부 다 우파 때 한 거 아니야? 우리하고 상관없지. 그러니까는 이혜원이 아무리 언론에 두들겨 맞아도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재명은 그대로 지금 지명을 할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강행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혜원이 막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하는 것이 좌파 정권 쪽으로 책임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원래 우파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막 씌웠죠. 그것이 이렇게 해서 아무리 이혜원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이혜원을 장관을 시켜놓고 이제 이재명의 목적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혜원을 간택을 한. 첫 번째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눈물에 참여를 시키는 거. 그거 성공했죠. 이제 두 번째는 기획예산처 장관, 초대 장관에 앉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산, 재정 관료들을 앉혀놓으면은 국가 빚이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을 하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데 반발을 하니까 그냥 말 잘들을 충성맹세를 다 한 이혜원을 앉혀놔가지고 그 국가 예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혜원은 그냥 통과 절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명을 감형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이혜원에게 인사청문회까지 버텨라는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그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혜원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야당이 자료 제출을 한 60건을 했는데 아예 답변도 안 하고 있다. 답변이 제로. 자료 제출을 해야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하죠. 근데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해. 무시해. 지시가 있었겠죠. 이재명 쪽에. 버텨.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은 그건 장관 임명해줄게.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게 하나 특색입니다. 이 언론의 검증에 의해서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막 논란이 되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인사청문회에서 다 설명할 거야. 그리고 인사청문회 하루 딱 하죠. 이 하루 딱 하고 하루 종일 그냥 버티고 앉아있으면 시간만 가면은 이재명이 지명하면 끝이니까. 지금 그걸 지금 바라고, 이혜원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자료 제출 요구 60건이 됐는데 답변은 제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말 국민은 안정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김병기, 오늘 또 윤리심판원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김병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금방 나온 기사 보면은 공천헌금까지 김병기 고발이 24건인데, 오늘 윤리심판원 조사 마치고 나서도 지금,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명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했던 건 안 하고 있으면 제명을 시켜야 되는데, 제명을 왜 못 시키느냐. 이게 김병기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이 지금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재명하고 연결된 것도 많이 있겠죠. 이재명 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비명 행사 공천 주도하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 김병기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 그 심각한 이 공천 헌금, 공천 뇌물, 지금은 사라졌다고 다들 믿었던 그 공천 뇌물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했는 것이 자파 안에서 드러났는데도 이거 하나 제대로 정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정권이,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대변인 노릇하다가 와가지고 귀국해가지고는 이제 김여정 대변인 노릇하는 그런 정권이 내란몰이에만 지금 다시 정신이 팔려서 2차 특검 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